연구보고서 김상옥 필사 김주성 김상옥 어릴 때부터 불의를 보면 붙잡는 성격이었고 어릴 때부터 운동을 많이 했다. 그래서 싸움을 잘했다. 어릴 때부터 말편지를 만들어 파는 일을 했다. 말총모자를 만들어서 팔았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그렇게 번 돈으로 1층짜리 건물을 2층으로 올리고 직원을 50명 두었다. 3.1운동에 참가했을 때 어린아이가 대한독립만세 라고 외치자 경찰이 칼로 아이의 팔, 다리를 자르고 찔러 죽이는 걸 봤을 때 독립운동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때까지는 그저 잘나가던 청년 사업가였다. 독립운동의 시작, 윤익충, 신화주 등과 함께 혁신단을 조직하고 기관지로 혁신 공보를 발행했다. 그리고 배포했다. 그로 인하여 독립정신을 고취하였다. 일정의 밀고로 경찰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부장투쟁 시작. 목표는 사이토 마코토 총독 제거. 만주 무장 독립운동 단체의 자금을 대고 무기를 지원받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경성에 방문하는데 조선 총독이 마중을 나간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일본 경찰 쪽에서는 기마 경찰과 무장 경관을 경성 곳곳에 배치했음에도 불안했기에 미리 사전에 검거해서 구속한다는 예비 검속을 실시했다. 불량 선인으로 낙인 찍혀 있었던 김상옥의 집에도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이게 거사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김상옥은 2층으로 몸을 숨겼다. 2층 창문으로 나가서 반대편 창문으로 뛰어서 도망쳤다. 경찰들이 집을 들이다가 총독 암살 계획이 적힌 종이를 보고 이상이 걸려서 김상옥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됐다. 가족 및 지인 전부 종로경찰서로 연행해갔다. 온갖 고문을 하면서 괴롭히는데 가장 고초를 겪은 분은 장규동 동지였다. 김상옥이 없는 사이 재판을 열어 사형 판결을 내렸다. 이때 김상옥은 상해에서 김구 선생님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을 만나서 다음 거사 계획을 세우다 군 자금을 모기 위해서 국내로 들어왔는데 방에서 장교동 동지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장교동 동지가 자기를 상해로 데려가 달라는 말에 같이 상해로 갔다. 돈도 없고 쫓겨다닌 신세이기에 병원도 가지 못하고 장규동 동지는 세상을 떠났다. 김구 선생님 100원을 주시면서 관을 서서 장례를 치르라고 했다. 김상옥은 그 돈으로 총과 탄약을 사가지고 와서 장규동 동지를 죽게 한 건 병마도 귀신도 아닌 일본 경찰들이요. 반드시 총으로 원수를 갖고 갈 것이오. 라고 말하고는 사진 한 장을 찍었다. 이때 찍은 사진은 뒷짐을 지고 찍은 사진으로 나라가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1922년 11월 김상옥과 일행이 상해에서 소형폭탄과 권총을 가지고 경성에 도착했다. 디데이는 한 달 후 총독이 일본 가는 날에 남대문역에서 폭탄을 터뜨리기로 했다. 상해에서 오기로 한 폭탄이 안 와서 소형 폭탄을 쓰기로 했다.
문제는 소형 폭탄이 싸제라 불발이 많다는 것. 종로경찰서에 하나 던져보기로 했다. 거사를 5일 남기고 종로경찰서에 투척.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경성에 비상이 걸리지만 일본 경찰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자기들은 피해 입은 게 하나도 없고 지나가던 조선인만 다쳤다는 기사를 냈다. 얼마 안 가서 미와 와사부로 얼마 안 가서 독립운동가들이 범인이라고 특정,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미와 와사부로를 대장으로 임명했다. 미와 와사부로는 밀정을 풀어서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했다. 이 때문에 일본군 100명보다 밀정 1명이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던 중에 밀정에게서 김상옥을 발견했다는 첩보가 들어오고 찾으려고 했으나 못 찾았다. 일본 경찰들이 밀정을 계속 풀어서 김상옥의 여동생 집에 경찰이 20명 들여닥쳤다. 문을 벌컥 열자마자 김상옥이 쏜 총에 경찰들은 나가떨어졌다. 나머지는 장독대 뒤로 숨고 대문 밖으로 도망갔다. 그 사이에 김상옥은 지붕을 넘어서 남산으로 도망갔다. 굴욕적인 패배에 자존심이 상한 일본 경찰은 남산을 포위했다. 김상옥은 덤불 속에 숨어 있는데 신발도 못 신고 급히 나오느라 버선발 상태였다. 발은 동상이 걸려 피가 뚝뚝 떨어졌다.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터뜨린 지 일주일째. 김상옥이 아직 노출되지 않은 동지의 집에 찾아갔으나 그것은 김상옥만의 착각이었고 그쪽도 밀정이었다. 그 집으로 일본 경찰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 수는 1000명. 일대 천의 신화가 시작됐다. 앞에 있는 사람은 죽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김상옥의 12살짜리 막내딸을 끌고 왔다. 문을 열었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옆에 작은 미닫이 문이 있는 걸 보고 열자마자 탕! 경찰은 꼬꾸라졌다. 집안에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격 중지. 벽장 안을 살피는데 아무도 없고 벽이 뚫려 있는 걸 보고는 분명히 이 집 안에 있다. 너, 지붕 위로 올라가서 살펴봐. 지붕으로 올라가는 족족 떨어졌다. 마당에 있는 변소에서 총알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변소에 있다. 사격! 변소에서도 계속 총알이 날아오다가 변소 안에서 한 발의 총성이 들리고 조용했다. 조심조심 변소 안을 살펴보는데 김상옥이 손에 총을 쥐고 노려보고 있었다. 사격! 대응 사격이 없지만 혹시 몰라서 아무도 먼저 다가가지 못했다. 그래서 김상옥 어머니를 끌고 와서 문을 대신 열게 했다. 어머니가 문을 여시고 아들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대성통곡하셨다. 김상옥의 몸에 박혀있는 총알이 11발, 그 중에서 한 발은 머리에, 변소 안에서 울려 퍼졌던 마지막 총성은 자신을 향해 쏜 것이었다. 상해를 떠나기 전 동지들에게 나의 생사가 이번 거사에 달렸소. 만약 실패하면 내세에서 만나봅시다. 자결하여 뜻을 지킬지언정 적의 포로가 되진 않겠소. 라고 하였다. 죽을 때까지 자신의 뜻을 잃지 않은 분이었다. 마지막으로 김상옥 의사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는 영화 암살에서 하정우 배우가 연기했던 하와이 피스톨과 영화 밀정에서 박희순 배우가 연기했던 김창옥, 그리고 각시탈에서 전노민 배우가 연기했던 담사리라는 세 가지 역할이 모두 김상옥 의사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였다.
그리고 김상옥 의사가 거사를 치르면서 순국하시는 순간까지 가족들의 이야기. 어머니는 폭탄을 숨겨주며 아들을 도왔다. 김춘원, 김상옥 의사의 동생. 형이 철물점을 대신 운영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 김태순, 김춘원의 딸. 조선 총독부에서 조금만 들썩들썩하면 갑질 집안이라고 맨날 소문을 내서 그게 겁이 났지. 아버지가 삼시를 약으로 사셨거든. 매를 맞아가지고 아파서 아버지를 사흘마다 데려가는 걸. 사흘만이면 돌아오시고 돌아오시면 힘들어 누우시고 어떨 때는 치근한 생각도 들어. 분해서 미칠 것 같아. 조금만 더 사셨어도 해방되는 걸 보셨을 텐데 그러질 못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정진주, 김상옥의 아내. 의고 당시 아내의 나이 29살. 병원 사택에서 지내며 홀로 아들, 딸을 키웠다. 남편에 이어서 아들과 딸을 먼저 보냈다. 김태용, 김상옥의 아들, 20대의 병으로 요절했다. 김의정, 김상옥의 딸, 심각한 대인기피증을 앓다가 사망한다. 내가 전하고 싶은 말.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라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그 잠깐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하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